네, JTBC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또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 계엄령 사태 이후 자맹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매우 분주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담화가 끝나고도 아직 분주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자,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이후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내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예단하긴 어렵지만 오늘 대통령 담화로 부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았겠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긴급최고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폭로하고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을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사과에 소극적이던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에 나선 건데 탄핵안 가결을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한 대표의 사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여당의 탄핵 부결 당론에 명분을 주면서 이탈표를 맞고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담화에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와 실행 단계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고 상황을 챙겼는지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이미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결 결과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담화는 1분 51초로 매우 짧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짤막히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에 한 차례 더 사과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읽은 곳인 대통령실 브리핑룸엔 지난 2차례 담화와 마찬가지로 출입 기자단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혼자서 생중계에 임한 거군요. 사실 언제 대국민 담화가 나오느냐 많은 추측과 억측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를 두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알려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는데 오늘 오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현재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고 시간은 윤 대통령이 결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명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논란을 또 낳을 수 있다 보니 일단은 짧게 사과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전부터 국회도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박사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로 입장이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사과에 나선 만큼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삼청동 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긴급 만남을 가진 뒤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 대표가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을 잘 챙겨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책임 총리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잠시 오후 5시부터 표결이 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2시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책임 총리제나 거국 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윤석열과 일부 극우 보수 세력의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 각 당의 의원총회를 차례로 열 예정이군요. 자, 이제 탄핵안 본회의 표결까지 약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국회 인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주최 측인 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집회에 약 2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앞에서는 한 시민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권퇴진운동본부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일부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인력들도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박 기자가 언급한 대로 국회 오전에 국회 앞에 한 시민이 소동이 있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분신을 예고하던 신고자가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신나를 인화물질을 머리에 뿌리는 걸 경비 근무자가 제지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인계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바깥에 지금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불러서 바깥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 속속 더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세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예정된 국회 앞입니다. 오늘 본 집회 시작은 3시부터인데요. 벌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를 하는 등 여러 집회가 산발적으로 열렸고요. 모여든 시민들, 탄핵, 퇴진 등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의도 인근에서는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이 낮인데도 꽤 쌀쌀한데 그래도 집회 규모가 꽤 클 걸로 예상되죠? 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인데 바람이 매섭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표결 하루 전날 여기에 집회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모일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집회 주최 측이 신고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되는 겁니다. 집회 인원에 따라 도로 통제 구간이 더 늘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JTBC 이세현입니다. 네, 지금 이세현 기자 뒤로도 많은 시민들이 점점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담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차들이 이곳 관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앞서 10시쯤 대국민 담화에서요, 대통령실에서 마친 뒤 이곳으로 이동해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호 인력은 이 행사들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차량들이 이동할 때 취재진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경호 관계자는 이곳이 또 군사구역이기도 하고 원칙상 그렇다면서 이미 촬영했던 영상의 삭제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곳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300m 이상 떨어져서 통제를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관저는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때 간간히 보이는 정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계속 관저에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관저에서 이 표결 결과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요,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안팎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까지 상황 현장 기자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요,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부 취재하는 여도현 기자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문일 수 있는데 이제 3시간 뒤에 탄핵안 표결을 하니까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그 결과 예측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범여권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혼란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라는 비상조치가 국가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나 크고 그런 혼란과 불안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부결로 당론이 정해져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철수 의원은 아마도 이 탄핵 찬성 표결을 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예상되는 바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은 탄핵 표결 자체에 불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참석하는 안철수 의원 외에 현재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고 기존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사과 발언을 보고 나서 입장을 선회해서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2시간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1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여권 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안철수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의견 여쭙기 전에 잠시만 국회에 지금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어서 먼저 국회 한준호 의원 의견 묻고 박진영 부원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한준호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총평을 좀 듣죠.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시간 끌기용 조삼모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으로서 제가 볼 땐 진정한 반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께 정말 총뿌리를 겨눴던 그 잘못을 속죄한다면 사죄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았을 것 같고 지금 본인의 법률적, 정치적인 것들을 본인의 우리 당에 일임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단히 위험한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인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걸 대하는 국민의힘의 자세조차도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말고 당 차원의 또 다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국민들이 많이 비판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정치 기술자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내란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군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건인데 이것을 여당으로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권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청사진이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빨리 마치는 것,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이 국내 정서를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에 1시간 20분 동안 회동을 마치고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아주 간략하게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정 수습책을 논의했다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씨 간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대국민 담화 이후에 만일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당에 일임했다고 했다면 오히려 민주당을 찾아봐서 또는 야당 전체 대표들과 함께 먼저 만나서 이 사안을 논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바로 한덕수 총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책임 총리제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 힘을 양분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남아있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그 생각이 뭐랄까요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알려진 것이 오후 4시에 민주당도 비상총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의견을 다진다, 확인한다는 차원일까요? 어떻게 1시간 전에 어떤 내용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까? 보통 본회의를 앞두고 1시간 전에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다만 저희가 본회의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미리 대비를 한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게 그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상황에서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의견 잠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 오른쪽에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도 여쭸는데 오늘 표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통과돼야죠. 예. 저는 뭐 당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뭐 그렇다면요. 국민의힘 당적은 계속 유지하시되 국회의원직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군병력에 의해서 침탈당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입니다. 그럼 범법자입니다. 범법자가 대통령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의 본분의 의무를 다해서 대통령을 탄핵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을 탄핵하기 싫다면은 국민의힘 당적은 유지하시되 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시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이른 아침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른바 이탈표 그러니까 탄핵 찬성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조금 더 반대쪽으로 더 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대국민 담화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국민 담화 자체에 저는 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대국민 담화라는 것이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느낌이 이 총기 난살자가 앞으로는 총기 난사 안 하겠어. 그렇게 사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들은 나를 지켜줘. 이렇게 하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요. 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분들은 군병력이 투입됐을 때 5.18 민주화운동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걸 불안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지속되어 있는 한 어떤 위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국민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네, 장 최고위원님. 똑같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일종의 나는 괜찮다, 계속 가겠다라는 신호로 여겨졌을까요? 그런 뜻보다는 당과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도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 위임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단독 보도나 속보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친한계 지도부 핵심 인사가 장동혁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공개 의천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본인은 탄핵 반대다. 그런데 자신이 한동훈 대표나 탄핵에 찬성 의견이 있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할 테니 국민의힘 중진들은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의 사과와 수습책을 설득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조치 끝에 어제에도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 비공개 면담과 회동 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저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하다,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 현 상황에서 뭐 임기 단축이라던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까지도 다 내어놓을 만큼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후의 수습책을 당과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 차원에서 물론 국민의 질타와 비난이 매우 따갑고 무겁습니다만 더 큰 혼란을 막고 뭐 책임 총리가 되었든 거국 내각이 되었든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의 야당과 논의하든 조금 질서 있게 이 혼란을 수습하면서 국면을 좀 안정시키자라는 데 총의가 모아지는 것 같고 예. 현재로서는 뭐 표결 방식 들어가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참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아마 한 30분 정도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 대체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 개별 이탈을 제외한 특정 계파, 뭐 친한계 집단적인 이탈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2시 30분부터 약 6분 뒤에 다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재개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이 계엄령 계엄령이 끝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후폭풍이 국내 뉴스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곧 있을 탄핵 표결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 특파원, 지금 새벽 시간일 텐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 탄핵 표결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좀 넘긴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속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이번 탄핵 표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부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This relationship,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any particular president or govern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들으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탄핵안 통과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이겠습니다만 한미동맹의 균열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이유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통상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는 직접 비판을 삼가는 게 외교상 관례입니다. 특히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는 유난히 표현이 신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매우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unlikely.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미국 정부는 계엄과 관련해서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된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외교가에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이후 상황 면밀한 검토하고 있군요. 현지 언론들은 지금 이번 탄핵안 과정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주요 매체를 보면 이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What does he mean? Very few shreds of evidence given to why he declared martial law. So now it's the question, how long is this guy going to stay in office? Will this president be impeached, a key U.S. ally? And 또 미국 언론은 아니지만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표현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일본에선 윤 대통령의 이 정신 상태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今回の戒厳令については政治的な自爆行為でもあると乱心としか言えないということで疑問が残るんですよね。乱心。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해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이 워싱턴 기준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속보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도현 기자. 오전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열었고 지금 이제 곧 또 오후 일정이 시작될 텐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전에 의총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전 의총 마치고 난 뒤에도 이 담화 부분을 의원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의총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반대하는 걸 당론으로 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냐라고 반복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정지가 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통일된 대우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화에서 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걸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절대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거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박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아까 워싱턴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대한민국 서울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한미 동맹에 기초한 이제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한국과 달라서 이제 한국이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서의 위기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세계적인 위기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실제로 이제 한미 연합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이 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계엄령을 발효하는 당일날 미국 쪽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불쾌감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는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짐작컨대 미국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입장을 전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반에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놓고 지금 언론에다 대고 미 정부의 이 높은 사람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아까 워싱턴 특파원이 일본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일본 언론은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 설까지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일본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저런 의혹을 받고 있어? 라는 식의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를 차원에서도 비실물적인 경제 차원에서도 좀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언론인이 좀 과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금 기존의 동맹관계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예. 저도 그 비판을 수용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발발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였던 진정성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는 적어도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일본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예. 지금 사실 미국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이 한미관계나 한미동맹 강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 중 하나였던 만큼 우선 즉각적인 헌정 공백 상태로 이 동맹국들에게 불행감과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동맹국이나 외교관계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 불안이나 이런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것이 책임 총리가 되었든 어떤 방안이 되었든 국회와 논의해서 이 사태를 수습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다시 국정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 해도 해외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물음표를 찍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물론 야당이 이제 탄핵안을 발의해서 오늘 표결에 들어가고 이게 부결되더라도 이 11일에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무한 표결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이 탄핵안 부결이 뭐 재차 또는 3차 반복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이 국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그런 책무가 현재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에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의원식 국회의장 등이 협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정상화나 또는 뭐 현재 제가 어떤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댈 시기가 지금의 어떤 불안한 국면이 지나면 연말부터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외교적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어떤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잘 정상 궤도로 올라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일 수도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여도윤 기자,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백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담화를 지켜보고 난 뒤에 총리 공관, 서울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제 급히 가서 이제 긴급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이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준영 부원장님, 이 지금 여당 대표와 총리의 만남 이게 부적절하다고까지 표현하는 야당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보다는 빨리 대통령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일각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뭐 다르게 가겠다는 거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회동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이 탄핵의 영역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 되는 것은 국회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사실은 상권 분립해서 국회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몰래 찾아가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이 이 상황을 타협하고 누그러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권력 분점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도 되겠네? 이런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국정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총리와 여당 대표가 모여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됨으로 인해서 권력의 책임이 정해져서 국정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오판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정이 혼란해졌다. 혼란해진 적이 없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헌법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라지면은 국정이 혼란해진다. 이거는 왕정시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여기서 상황별이라는 것은 이제 오후 5시에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부결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최고 의원님,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
뭐 책임 총리제 그 이후에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이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총리님이라도 잘 국정 안정에 힘써달라는 그냥 그런 당부 차원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실 내각과 정부 부처를 통할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고요. 예. 뭐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어도 한덕수 총리가 일단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국정 운영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여당과 정부와의 소통이나 국정, 민생 안정 등이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 총리제 의견도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를 새로 임명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인준을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현 정국에서 지금처럼 탄핵안을 무한 이제 회부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을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여당과 협의해서 새롭게 국무위원들을 추천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면에서 일단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는 한동훈 대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만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뭐 국무위원 교체나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 부분 등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가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소통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께 빈틈없이 국정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회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것은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유지된 탄핵 부결 당론에 대해서 본인도 그것을 자신은 뭐 조기 이제 퇴진 직무정지를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 탄핵 부결을 기정상수로 받아들이고 네. 이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장채고 의원님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것이 일단 부결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단어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예. 이 직무정지라는 단어를 쓰다가 조기 퇴진이라는 단어로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 워딩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무정지라는 것은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즉각 탄핵을 말하는 것인데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탄핵 부결 이후에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던가 이런 로드맵을 짜겠다, 이 수습책을 내겠다는 거라서 한동훈 대표 역시나 뭐 친한계나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정서들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의 상황을 봐서 일단 탄핵안 부결에는 본인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액션과 그런 언행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돌려 말하면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과정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절차가 될지 제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고요. 책임 총리가 권한을 강화해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이야기가 분출되고 있어서 일단 탄핵 부결 이후에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네. 역시나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예. 또 그 부분을 야당이 많이 제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 운영 역시 당대표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후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총을 통한 여러 경론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후의 수습책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박지원 부원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부원장님 의견도 좀 여쭈면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민주당에서는 질서 있는 게 지금 탄핵 가결이 제일 질서 있는 거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대통령의 이 탄핵 사태가 비리 연루라든가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군사 쿠데타에 관련된 겁니다. 자, 질서 있는 퇴진을 합니다. 책임 총리제를 합니다. 대통령 그대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다가 또다시 쿠데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못 운영하고가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빼앗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가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관저로 향하는 대통령이 탄 차량을 추정되는 행렬을 저희 JTBC 취재진의 카메라로 포착을 했습니다. 경호 인력들은 현재 행사 중이라면서 저희 취재진의 촬영을 막았는데요. 당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0차선 도로.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엄호를 받는 차량 행렬이 들어섭니다.
담화를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를 들자 경호 인력이 다가옵니다. 취재진을 가로막습니다. 행사 중이라는데 무슨 행사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오셨었잖아요. 네. 행사 중이시니까. 무슨 행사 중이신데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아파트와 주유소, 유치원이 있는 길목, 보안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아한 취재진이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시는 것만 조금...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좀더 펴주세요. 근데 그냥 어차피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만 펴주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곧바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3일 밤 계엄 선포, 4일 새벽 계엄 해제에 이어 세 번째 담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표결 상황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볼 겁니다. 여도윤 기자, 아침에 이 담화가 나오고 나서 야당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 지도부가 전체가 다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로 또 여러 답변을 했는데 민주당, 야당 반응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5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5시 표결을 앞두고 점점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야당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 메시지를 한 번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이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담화는 대통령 직에서 결국 안 내려오겠다 이런 의미 아니냐면서 강하게 질타했고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주범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과연 민주주의의 정당이 맞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종근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소통관에서 이 결국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요. 15시 잠시 뒤 15분 뒤죠. 3시부터 이제 장외로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지금 그 장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앞 모습 실시간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깃발들이 보이고요. 소리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와 있습니다. 국회 앞이 8차선 도로인데 8차선 도로가 지금 사실상 광장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주변 카페에 선결제를 해놨다. 그러니까 몸이 춥거나 하면 그 카페에 가서 무료로 커피를 드시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만 명 정도가 최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 20만 명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속속 더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버스 정류장이었던 곳도 지금 광장처럼 시민들이 앉아서 앞을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의료 부스도 보이네요.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채구 의원님, 아까 제가 표결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여쭸는데 이번에는 부결됐을 때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도 뭐 가결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부결 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여당에서 어떤 수습책을 대통령과 협의해서 내놓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아마 의원총회를 계속
비상으로 열어가면서 뭐 책임 총리제가 되었든 내각을 어떻게 형성할지 거국 내각을 야당에 제안하든 이런 수습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수습책이 야당과 국민들의 호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고요. 야당으로 넘어가면 야당이 일단 오늘까지는 무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탄핵안이 부결되었는데 이걸 2차, 3차 이상으로 4차, 5차, 6차 탄핵안 표결을 국회에 부의하는 것은 이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럼 탄핵안 표결을 계속해서 몇 번은 더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언제쯤 이 탄핵 부결을 그럼 인정하고 이 거국 내각이 되었든 여당과의 수습체계이 되었든 뭔가를 논의하려 들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이나 지금의 이 탄핵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국민 의견이니까 제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막 남발해도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탄핵 표결 역시나 우리 법에 의하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만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국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나름의 뭐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충과 충정을 가지고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킨다면 그 역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결을 억지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일단 오늘 부결 이후에 부결이 된다면 정말 책임 있는 수습책을 내놓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지만 야당 같은 경우도 무작정 무한 탄핵 표결이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수습책을 그러면 국민의힘과 여당에게 요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댈 준비도 한켠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입니다. 계속 지금 뭐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요. 부결이 되면 아까 수습책을 빠르게 내놓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탄핵에 동의하는 그 여론의 수치는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서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에 국민적인 동의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네, 물론 이 국민 여론이 엄중하다는 걸 저도 직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부정 비율과 비슷한 결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작정 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7년,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정국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질타를 받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 있는 수습책,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여당 의원 대부분은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후자를 위해서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친한계 의원들마저도 탄핵이 통과되면 내가 뭐 최고위에서 사퇴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의총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당장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일시에 뒤집히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국면을 수습해 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이 탄핵이나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결과가 기결된다면 그것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내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공정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수습책을 내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네, 박진영 부원장님, 수습책이라는 단어로 이어가겠습니다. 가결이 되든 뭐 부결이 되든 수습책은 나오겠지만 일단 만약 가정을 해서요. 부결이 됐을 때 혼란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빠르게 여당은 수습책을 낼 텐데 그 수습책이 그 부결 시의 혼란을 다 이렇게 잘 가다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당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조차도 초점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 샤먼이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형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위기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위기 때는 수습책이 있습니다. 거국 내각도 가능하고요. 국회가 주도해서 뭐 비상회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그런 것이 아닌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명백히 증거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야당이 이 상황을 부결시켰다고 칩시다. 며칠 있다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을 체포라도 한다고 칩시다. 이런 뭡니까? 정치권을 헛다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의 현행범이 되는 거지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적 위기가 와가지고 거국 내각을 하고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하고 이걸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현재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쿠데타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하는
대한 변협조차도 위헌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은 범법 행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로 삼아서 그 자리에서 직을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도윤 기자,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 그 변협 얘기를 했는데 변협에서도 발표가 나왔고 또 뭐 문학에서도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법조계, 문학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 같은 경우에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요, 이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즉각 비판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변호사 2,400여 명 정도가 국회 앞에 모여서 이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서 오늘 담화에 대해서 사실 사과라고 하지만 이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헌법 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편한 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문학의 한강 작가가 어제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상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소년이 온다 작품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21세기에도 재현될지 몰랐다면서 또 바라건대 이 언론이 무력에 의해서 제압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도 전했습니다. 네, 지금 대한변협 또 문학계에서 영화 배우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다시 시작됐고요. 또 민주당도 오후 4시에 표결 1시간 앞둔 오후 4시에 긴급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 최대 20만 명가량이 운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9호선 국회의사당 역은 많이 혼잡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오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교적 질서를 잘 지킨 상황에서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매우 촘촘해서 이동을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국회 앞 모습 보고 계신데요. 많은 깃발도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요. 그 앞으로 국회 지하 차도가 있는 쪽으로 뻗은 도로에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오후 5시에 표결 결과에 따라서 자칫 또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탄핵 반대 뜻을 가진 시민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요.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려고 하다가 경찰이 바로 제지해서 경찰서로 인계됐다는 소식도 서울 영등포 경찰서 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 많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탄핵 표결이 예정된 오후 5시가 되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님, 가결시의 상황도 아까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부결시만 가정을 했으니까요. 가결시의 상황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적 절차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만요. 네네. 가결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가결된다면은 현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겠죠. 예. 권한 대행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의 지금 빈자리 3자리를 빨리 임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권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불가능한 건 안 되는 평가가 나오지만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헌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9명 정수가 모두가 이제 참여하는 것이 정당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잘못하면은
제가 자꾸 국민의힘에 당부드리는 것이 이게 현행범인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판단해가지고 탄핵을 부결시킨다 또는 뭐 거국 내각을 한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요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서 고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저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가결이 된다는 것은 일단 장 최고위원님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이긴 하실 텐데 이후에 법적 절차 외에도 어떻게 좀 당 분위기가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오늘 표결에서 가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박진영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가 또 다른 전국의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헌재 재판관 2명을 추천했지만 사실 3명 중에서 몇 명을 여야가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차 아직은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예. 민주당은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은 한 명씩 여야가 추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여야 합의된 후보를 추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추천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또 몇 달을 공전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6명의 재판관들로는 탄핵 결정을 내리기 힘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에 하나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문제가 국회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헌법재판법에 나오는 180일을 아득히 넘겨서 길게는 1년 이상 직무정지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의 큰 혼란과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결 전망을 여쭤보셨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이 전망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수습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몰라도 즉각적인 탄핵에 대해서는 부결 당론을 정한 게 적어도 뭐 이번 달 내에 민주당이 다시 재의결을 한다 해도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야기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잘못하면 이거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본부나 국가수사본부가 발빠르게 움직여버렸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여야 공방하다가 현행범을 놓친 상황이 됐다. 이런 식의 책임 소재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움직여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지금 이제 수사본부까지 꾸려진 상황이라서 정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사의 영역이 작용하면 또 정치권이 좀 당황하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다바에서 예.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예. 대통령 형사소추에서 제외되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일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역설적이게도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찰 산하 국수본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군에서도 군 검찰 등 일부분을 그 국수본에 파견했다라는 뉴스까지도 제가 방금 속보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국수본 아래 차려지게 되고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겠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내란죄 등을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지만 3심까지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대로 아직은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게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치적 비난이나 정치적 책임 묻기는 얼마든지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게 마치 사법적으로 지금 당장 유죄가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했던 것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고요. 이 국수본이 저는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사 결과를 지금 예단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나 법치주의의 질서와는 조금 어긋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혐의가 달라요.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혐의가 완전 다른 게 무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력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모를 깨했다고 칩시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역모 주동자를 감옥에 잡아 넣어야지만이 그 현행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무력으로부터 완벽히 분리시키는 것. 그것을 해야지만이 현행범이 해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통령에게 워낙 막강한 권한이 지금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시군요. 지금 수사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도영 기자, 지금 수사본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검찰도 그리고 경찰도 계속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검찰에선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내란죄 수사 되냐 마냐 이런 해석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발장 들어온 걸 보면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특수본을 급하게 꾸렸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정도 이 특수본이 꾸려지고 실제로 이 출근까지 해서 오전에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이었던 오후 2시 기점으로는 군검찰 5명도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월요일에 동부지검에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꾸리고 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이 자료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방부가요.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에 군 검사 5명을 포함해서 12명을 파견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에 군 검사 5명을 포함해서 12명을 파견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 연결을 해서 해외 반응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일본 도쿄에 있는 정원석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일본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생중계하면서 이후에 국회 탄핵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본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일본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주말이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현 상황을 전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NHK는 정규 방송도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했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짧게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주요 신문들도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이후 거센 비판대에 올랐던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을 상대로 입을 열었다며 홈페이지 탑면에 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오늘 있을 탄핵 기소안 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를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기소안이 오늘 부결되면 가결될 때까지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전하면서 오늘 있을 탄핵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신랄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인 유탄치는 윤 대통령이 최악인 비상계엄을 택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다며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탄핵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군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NHK가 아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까지 통역을 동원해서 생중계할 정도로 일본도 국내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안 표결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로 탄핵 위기에 처하기까지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윤 대통령이 3번이나 특검에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오히려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처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에서 반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도 외신들이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계엄령이 있던 날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진입 등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논란과 연관이 있다는 발언들을 전하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으로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얘기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시나가 켄지 군사 저널리스트는 아사히 신문에 김영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 됐지만 북한이나 스파이 적발을 담당하는 정보 분야 경험이 없다며 계엄 이유로든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중국 언론도 그리고 아까 연결했던 미국도 우리나라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와 또 향후 어떻게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발표를 했는데 1분 50초 길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두 패널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거 내용 길지 않습니다. 일단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게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했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절박하다는 것이 내가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절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문제로 정권의 위기에 몰렸다. 결국 나는 뭐 개헌을 하든 아니면 임기를 마치더라도 법률적으로 단죄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야권이라든가 국회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예를 들자면 박정희 장기 집권, 전두환 장기 집권 같은 그런 시대를 열어야지만이 나는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 특별수사본부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내란죄 문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물론 수사는 가능합니다만은 소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에 뭐 온라인 여론도 그렇고요. 이게 절박하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오죽하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국민의힘의 이 긴급 최고위원회 등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명의 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는데 정작 탄핵된 사람, 탄핵할 만큼 잘못이 있다고 헌재로부터 판결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기능 마비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것,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뭐 원자력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뭐 검찰,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의 특활비가 뭐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영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들, 이건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죽하면 그런 절박한 마음을 느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그 내용을 대국민 호소문 등의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중론이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면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야당의 비판이나 비난까지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감내를 하지만 탄핵이라는 이 비상 절차에 돌입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받게 될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지금 반대하고 부결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저기에 의원총회에 들어간 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지금 국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 인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이 왔을 때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게 됐을 경우 또 하나의 사법 공정성과 정의가 훼손될 수 있고 국회 190석여의 이제 현재 범야권 권력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많은 법안들, 양국법이나 뭐 방송법이나 이런 법안들이 그냥 무더기로 다 통과되는 게 국가의 미래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충정으로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나름 탄핵 부결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 모아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은 이제 전체적으로도 박하게 이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장해찬 최고위원님께만 드린다면 그러면 1분 50초짜리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 또는 뭐 내용이나 분량상 또 형식 면에서 요건 좀 부족했다라고 비판해 주실 포인트는 혹시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만약 뭐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본인 나름의 이유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했다면 또 많은 분들이 그때는 왜 변명하느냐, 변명하지 말라라고 또 질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으로 사실 헌법에 보장된 임기까지도 당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임기 단축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이 담화가 100%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길어지고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잘했다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변명 많이 한다, 변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이 향후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많은 말을 덧붙이기보다는 그렇게 간명하게 한 것이 오히려 나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포함한 방안까지도 그 책임 여부를 당과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을 지는 거는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법에 의한 단죄라든가 국회에 의해서 탄핵된다는 것은 타의적으로 본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당의 예산 탓하니까 용돈 안 주니까 총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야당의 비판과 그다음에 장관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야당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총 들고 나와가지고 제압하겠다. 이게 바로 독재자의 발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 작은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담화문에 대한 평가는 각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연결합니까? 네, 지금 국회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네, 먼저 대통령실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회 표결 시작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내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또 한편으론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대통령 담화로 부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긴급 최고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폭로하고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을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사과에 소극적이던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에 나선 건데 탄핵안 가결을 막는
있다는 게 급선무인 만큼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여당의 탄핵 부결 당론에 명분을 주면서 이탈표를 맞고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담화에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와 실행 단계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고 상황을 챙겼는지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이미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결 결과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담화는 1분 51초로 매우 짧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짤막히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에 한 차례 더 사과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읽은 곳인 대통령실 브리핑룸엔 지난 2차례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기자단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를 두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 이렇게 알려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는데 오늘 오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현재 대국민 담화를 할지를 검토하고 있고 시간은 윤 대통령이 결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통해 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명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논란을 또 낳을 수 있다 보니 일단은 짧게 사과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기 전에 지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총회 내용이 상당히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발언 보시죠. 총장 안에서 표결 방식은 조금 어떻게 논의가 좀 정해졌을까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좀 참여해서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예. 특검법이랑 탄핵은 둘 다요? 네네네.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저는 특검법은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민심과 좀 거리가 있는 법안이 나온다 이런 비판이 분명 나올 텐데요. 여당이 하면서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그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당에서 발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부분을 당 대표께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의총에서 주진 의원도 오늘 특검법 부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반적 분위기가 특검법은 부결하면 안 되죠.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좀 있으신가요? 예, 공감대. 특검법은 통과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어떤 예측을. 취지에서 좀 그 대충 이제 의원들의 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석했을 때 또 그리고 저 역시도 특검법만큼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전국에 대해서는 좀 책임 총리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책임 총리제를 하면서 야당이 총리를 지명하는 쪽으로 해서 야당이 어쨌든 좀 책임하에 거국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전국을 좀 더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임기 단축이든 책임 총리제든 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이 아주 황당하고 잘못된 또 반국민적인 이런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전국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야당으로서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야당도 같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이런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께서도 이 빨리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본부를 꾸려놨는데 조속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여당 일원으로서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올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래 되면 또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놓이다 보면은 수습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직무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대표님이랑은 따로 얘기 안 나오셨나요? 네, 대표님 지금 저도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총장 내부 분위기는 좀 지금 들어가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기자 브리핑 내용 들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바깥으로 나오는 조 의원에게 취재진이 많이 붙었습니다.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발언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같이 표결이 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이건 통과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여기엔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를 말했고요. 그리고 향후 국정 안정 방향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건 야당 측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지금 조경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가 모아지는 과정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좀 엿보이게 발언해 주었는데 이 의견 중에 야당 측 책임 총리제가 이상적이라고 보인다. 이런 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론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조경태 의원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어제까지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 말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분은 조경태, 안철수 두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다만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지금처럼 무한 탄핵을 우리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책임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럼 이 사람 합시다라고 추천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한덕수 총리가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장관들, 국무위원을 교체할 때 당과 협의해서 책임 있는 장관들을 좀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장관을 지명할 때 우선은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의 의견 교환이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민주당이 12월 지나서 내년 1월, 2월 이 새로운 해가 들어서고 새 예산과 새 정책들이 집행될 때까지도 국회에서 그냥 무기한 탄핵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탄핵 가결이 국회의 어떤 원리상 그리고 분명히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그때 가서는 야당이 아마 책임 총리라든가 거국 내각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국면 아마도 연말까지는 이 야당이 책임 총리를 추천하지도 또는 인준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거는 일단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의 국면에서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어차피 죽습니다. 지금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 추천할 일도 없지만 야당이 추천한다고 칩시다, 총리를. 야당 총리가 검경 수사권 동원해 가서 수사 속도 빨리 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의혹 빨리 밝혀집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보와 재언이 쏟아질 거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는 또 쏟아질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물러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서 없어집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언론과 검찰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가 초원의 왕일 때는 하이에나들이 사자가 남긴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사자가 목에 상처가 나서 다 죽을 것 같다. 하이에나들이 뜯어먹어요.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세요.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못하니까 직권남용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은 형사상 불소추예요. 근데 그걸 왜 수사합니까? 수사하다 보면 내란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검찰과 언론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왜 국민의힘은 그 판을 못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 뒤면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회 상황도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로 입장이 정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보셨다시피 국민의힘은 오후 2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죠. 실제 본격적인 논의는 한 3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 참석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에 나선 만큼 이 의원총회에서는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다수는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삼천동 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긴급 만남을 가진 뒤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 대표가 이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을 잘 챙겨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책임 총리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후 12시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 나와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책임 총리제나 거국 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 모두 윤석열과 극우 보수 세력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탄핵안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본회의 직전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약 30분 뒤면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뒤면 오후 5시부터 이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지금 국회 인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주최 측인 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집회 참가 인원을 약 2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권퇴진운동본부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일부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인근에는 경찰 인력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국회 바깥 상황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집안이 아니라 국회 가까이서 지켜보겠다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국회 앞은 꽤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세연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시작된 국회 앞입니다. 아까 현장을 전해드린 뒤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이곳 국회대로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여든 시민들, 탄핵, 퇴진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의도 인근에선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이 상당히 낮은데도 추운데 그래도 집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이죠. 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인데 바람이 매섭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날 여기 집회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모일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집회 주최 측이 신고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되는 겁니다. 집회 인원에 따라 도로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앞서 이세연 기자 연결했을 때보다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담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지금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와 또 경호 차량들이 이곳 관저 옆을 또 지나갔습니다. 앞서 10시쯤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에 이곳 관저 쪽으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호 인력들을 만난 저희 취재진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행사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차량이 움직일 때는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 관계자는 이곳이 또 군사구역이기도 해서 원칙상은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찍은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경호처는 이 관저 입구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곳까지 이 출입 통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관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는 차량만 보이는 수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계속 관저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또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관저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 건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네,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 표결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아마 관저에서 표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담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관저로 향하는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을 저희 JTBC 취재진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당시 경호 인력들은 현재 행사 중이다라면서 저희 취재진의 촬영을 막았는데요. 당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보시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0차선 도로.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엄호를 받는 차량 행렬이 들어섭니다. 담화를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를 들자 경호 인력이 다가옵니다. 취재진을 가로막습니다. 행사 중이라는데 무슨 행사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막으셨었잖아요. 네. 행사 중이시니까. 무슨 행사 중이신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아파트와 주유소, 유치원이 있는 길목, 보안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아한 취재진이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시는 것만 조금...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 잠시만요. 조금만 떼주세요. 근데 그냥 어차피 들어가시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만 떼주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곧바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3일 밤 계엄 선포, 4일 새벽 계엄 해제에 이어 세 번째 담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이 순간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될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국회 표결 상황을 관저에서 TV로 시청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 앞 상황도 상당히 분주한데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도윤 기자가 국회 앞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저희 취재기자가 이제 국회 앞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한 20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의도 집회에 참여 3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길도 지금 다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 장소까지 시민들이 줄지어서 가고 있는데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SNS에서는 인근의 5호선 여의도역에 내렸는데 사실 내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서 근처 신길역까지 가서 하차해서 또 걸어서 가고 있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5시 표결인데요. 이 5시 표결을 놓고 또 시민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방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오정석 올림으로 이제 긴급 알림이 왔습니다. 이 본회의 전후로 해서 어떤 돌발 행동이 있을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이 의원회관 각 의원실을 폐쇄하고 4시까지 본청 주변으로 대기해달라 이런 알림도 왔습니다. 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국회 내부에 혹시나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기해달라 이런 공지가 국민의힘 보좌진 측에 일제히 전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지금 맞불 집회라고 불리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광화문에서도 이제 오전부터 이제 맞불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3시 기준으로 이 동화 면세점부터 서울시 의회까지 4차선 모두 꽉 채우고 인근 인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넘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00명은 넘겼다고 하는데요. 일단 열정적이고 좀 격앙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국회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차분한 상태로 질서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집회 현장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산발적으로 조금 혼잡한 경우는 있지만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질서 정연하게 모여 있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있지만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일종의 작전을 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조경태 의원은 요거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착석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재석 의원이 기준이니까요. 네, 그렇고요. 반면 탄핵 같은 경우는 표결 자체에 불참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전체 300명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특검법이 먼저 그다음이 탄핵안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지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두 가지를 다 부결시키는 것이 당론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착석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일괄 퇴장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두 가지를 다 부결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고 만약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지금 첫 번째 목표는 탄핵 부결이다.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재석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통과된다고 봐야 돼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표결 전략을 당론으로 확정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변수가 하나 또 남아있죠. 만약 특검법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고 이후 탄핵안이 이제 올라올 때 퇴장하는 전략을 의원총회에서 정했다면 이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지난 2차 재결 때 4표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어도 무기명 투표라서 이게 8표 이상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여권 내부에서 또 다른 진통을 낳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 바람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통과가 될까요? 쉽게 전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친한계의 주요 의원들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번에는 특검법도 같이 반대해야 된다. 큰 틀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저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앞서 무기명이지만 이탈표를 행사했던 4명 등이 어떤 표를 행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번에 같이 표결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는 통과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기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기권을 하더라도 그게 저지하는 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족수를 줄이더라도 민주당이 재석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차피 탄핵까지 갑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 가지고 국회 상임위 열리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한다고 칩시다. 안 나오겠습니까? 내일 당장 뭐 특검과 관계없이 행안위 열리고 국방이 열리면요.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털어놓을 겁니다. 결국 탄핵 갑니다. 왜 이 상황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약 1시간 18분 뒤면 예정대로라면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오후 7시 정도면 아마 표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국회 앞 상황 조금 전 영상입니다. 조금 전 국회 앞 상황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 인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서울지하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재난안전문자로 여의도 집회 관련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해서 무정차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이용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그런 문자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도영 기자, 지금 국회에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회에서는 지금 5시 표결을 앞두고 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외로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총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국회 내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만일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질서 있게 집회에 응하고 있는 이 시민들 모습을 봐서는 크게 우려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국민의힘 보좌진 사이에는 그런 공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 대기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그런 공지가 돌았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지금 패널분들께 이 내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런 좀 구체적인 사과까지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많은 현직 군 지휘관들이 유튜브 라이브 또는 방송 저희 JTBC도 단독으로 공수여단 지휘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지만 당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군 병력 이동 상황 어떤지 뭐 수방사령관이나 또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는 지시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게 나온 다음에는 조금 더 뭐 소위 말하는 내란죄 국면에 더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먼저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그런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또 직접적인 지시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회에서도 국방위 등의 현안 질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오늘 지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인데 국정원으로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온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홍장원 전 1차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이 조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뭐 특수본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딱 선을 긋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어제 뭐 군이나 여러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사과하게 되면 왜 이 부분은 빠졌느냐, 이건 누락됐느냐, 뭐냐. 근데 저 대국민 담화 자리가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하고 뭐 이 진실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계엄 선포와 해제 일련의 과정에 따른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일련의 상황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 발언은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건 또 왜 빠졌는가 저건 또 어떻게 된 것인가 계속 시시비비가 따를 것이고 대통령이 설령 나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야당에서 그걸 믿어줄 리 만무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께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는 것 그 자체에 이번 대국민 담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총칼 들고 왔는데 사과한다고 그게 없었던 일이 됩니까? 저는 뭐 사과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는 또 계엄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나 이제 계엄 안 할 거야. 나 시해 베풀어.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 이분이 참 인격적 완성도도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좀 가지게 됐고요. 간단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한 군인이 포괄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 명령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군사 반란입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의 그런 증언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지금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지금 주장입니다만 대통령에게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주장으로 현재까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증언도 국회 정보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다음 날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오늘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큰 틀에서나마 이런 것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도영 기자, 이제 1시간 12분 뒤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들어갑니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헌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현재 원래 9명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어서 일각에서는 물론 6명이면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뭐 정당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처분에서 이 6명 심리 자체는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 결론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6명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이 결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3명이 공석인데 이 부분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임명만 해주면 좀 심리 자체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탄핵 절차를 보시면요. 일단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헌재는 심리를 시작을 합니다. 6인 이상 찬성 시 지금 6명 있잖아요. 이 체제 아래라면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헌법재판소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심리 자체는 엄청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가결이 된 상황을 헌법재판소 역시 고려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오면 원래 이 별관에 있는 민원 접수실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별관을 주말에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접수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오후 3시 이 별관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결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취재진도 몰릴 걸 우려해서 이 별관 브리핑 룸에 별도로 3시부터 기자실도 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장과 권한 대행만 경호가 붙는데요. 만약에 탄핵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경호 인력을 재판관 전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 국회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서 물론 가결이 됐을 때 헌재 이 절차로 넘어가는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현재 국회 표결 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데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는 당연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절차에 대해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국회 앞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이 시각 국회 앞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늘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약 1시간 전쯤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으로 국회의사당 본청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스크린이 보이고 그 스크린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질서 있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또 많은 깃발과 피켓도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상황실이나 현장에는 또 만일을 대비해서 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회 앞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5호선 여의도역은 멈추지 않고 무정차 통과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재난 안전 문자로도 발송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통과를 할 사람은 통과를 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안전 요원들도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앞, 이 시각 국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국민의힘 보좌진들에게는 국회에 외부인이 있다면 일단 나가게 하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의를 해달라, 안전 조치를 해달라 이런 상황도 전달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누군가 외부 집회 참가자들이 난입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이런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각 국회 앞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정연한 모습 그리고 무대 앞에 발언을 자유롭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깃발들도 보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질서 있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이 집회 공간, 즉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다 집회 공간으로 열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여의대로 전체가 집회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강대교도 단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앞 8차선 도로 일부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전체가 사실상 집회 공간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 또 순차적으로 서강대교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현재 탄핵안은 국회 의정 절차상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 자체가 없고요. 제안 설명만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함께 표결이 이루어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관련 내용은 찬반 토론이 가능하지만 반대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찬성 토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 토론이 따로 없다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안은 인사 관련 사안이라서 찬반 토론 자체가 없어서 제안 설명을 만 하고 그대로 표결이 들어가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반 토론이 가능하지만 반대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찬성 토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표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앞 상황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약 1시간 5분 남았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7일 현직 대통령이 또 8년 만에 국회에서 탄핵안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또 기록이 될지 함께 JTBC 뉴스 특보와 함께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또 박진영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도영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자, 저희 JTBC 뉴스 특보는요. 잠시 후에 양원보 앵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